안녕하세요. 나나예술작업실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방역생활 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죠? 피폐해진 정서를 정화해 볼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랜선 문화생활을 함께할 오늘의 작가 안녕하세요. 김정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작업은 나를 위한 글쓰기라는 주제로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항상 고민인 일이에요. 앙수님, 글쓰기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앨리스 멀로는 어디서부터 글을 시작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첫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나는 길게 뻗은 길 끝에서 살았다. 나는 어디에서 살았다. 주인공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앙수님은 대전에 사신다고 하셨죠? 나는 성심당에 있는 대전에서 살았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앨리스 멀로의 글을 좀 더 읽자면, 아니 어쩌면 내게는 길게 느껴졌던 길 끝에서 초등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올 때 내 등 뒤 진짜 타운에는 활기찬 분위기와 보도와 어두워지며 켜지는 가로등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살았던 공간에 대한 묘사로 글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면요. 이제 공간에서 자신의 좀 더 좁은 영역으로 와요. 첫 번째 학교에 다니는 동안 나는 친구를 한 명 사귀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나 이외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다이앤으로 부를 그 아이는 내가 2학년 때 전학을 왔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책에서는 다이앤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 아이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을 수 있죠. 앙수님도 소설을 쓸 때 그렇게 내가 이름을 인물들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아주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또 보면 내가 학교를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이앤의 할머니만은 아니었다.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다이앤의 할머니가 소개되고 다이앤의 집에 가서 노는 약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앙수님이 학교에 다니신다면 학교에서 소개하고 싶은 친구,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간 그런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작은 에피소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이앤이라는 친구를 소개하고 동네 사람들, 즉 자신이 학교를 오래 다녔다고 손가락질하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이 시선이 와요.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가가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특징적인 부분을 잡아내요. 이 어머니는 파킨스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머니는 내면에 간직했던 힘을 놀라울 만큼 오랫동안 끌어쓸 수 있었다 라는 문장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는 육체적으로는 아팠지만 그 내면에 간직하고 있던 힘으로 그 병을 계속 끌고 가면서 그 삶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앨리스 멀로의 눈에는 좀 더 이게 소설적으로 보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시대에 밍크를 키웠는데 사실 실제로도 앨리스 멀로의 아버지의 밍크 그 사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늦게 그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당시에 전쟁도 겹치고 하는 바람에 집안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계기가 됐는데 아버지가 밍크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밍크 사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식구들을 이렇게 부양한
걸 자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 있다라고 그 밍크에 집착하는 모습이 또 어린 앨리스 멀로의 눈에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내게는 어린 자식이 둘 있었는데 밴쿠버에는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갈 경비가 없었고 내 남편은 의례적인 행동을 경멸했다. 하지만 그것이 왜 그의 탓이겠는가? 내 생각도 같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어떤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혹은 우리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용서한다. 언제나 그런다. 이게 이 작품의 마지막 그 문장인데요. 앨리스 멀로의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공간을 묘사하면서 자신이 만났던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집 안으로 시점이 옮겨오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동안에 내면에 있는 사유들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써내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유려한 문장을 쓸 수는 없겠지만 문장은 늘 연습하면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또 이런 자전적인 소설을 쓴 작가를 한 명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시리 허스트버트라는 미국 작가인데요.